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이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6% 넘게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새벽부터 비메모리 관련 방송을 자신 있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만 봐서는 참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요 지표들을 우선순위별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장세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우선순위와 전망을 주제로 하고요. 중국 증시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외국인 동향, 그리고 원달러 환율 점검해 보고요. 아침에 이제 그 강조해드렸던 그 네페스, 그리고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그 최후의 어떤 그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점검할 때 항상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우선순위에서 항상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늘 소폭은 빠졌지만 지론지 어떤 중국 증시가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외국인 동향인데요.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사상 최대 규모 이제 매도를 보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세는 좀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외국인들이 지금 그 계속해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이 어떤 거 결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외환 시장도 사실 증권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증권 시장이 그 폭락한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누차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상위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결국은 이제 외환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공포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작용하면서 비이성적인 어떤 그 상황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주요 종목, 네페스,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오늘 제법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큰 흐름을 봐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상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누차제 강조를 해드리지만, 제가 또 이제 많이 의지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지난 이제 그 춘제 연휴 이후에 2월 3일 날 첫 번째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죠. 당시 이제 그 거의 9% 가까이 폭락하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 수일 동안 이제 그 장세가 이제 안 열린 상태에서 개장이 됐기 때문에 공포 심리 혹은 이제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일시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즉 이제 어떤 그 매도의 클라마스, 매도의 어떤 극점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고 그 이후 보면 사실 그 확진자라든가 이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은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 즉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어떤 사실 규모가 큰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급등락을 반복하고 사실 그 대외적인 불확성에 상당 부분 취약한데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사실 그 자리를 잡으면서 그 미국 증시에도 상당 부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강조해 드린 것은 주가의 바닥은 악재의 어떤 그 정점에서 바닥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절정기 과정 속에서 최악의 상상력이 반영된 이후서부터 이제 상승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 종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 차원으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위에 그래프는 이제 그 상해 종합주가 지수고 앞에는 이제 그 이탈리아 증시인데요. 이탈리아 증시가 이제 많이 이제 급락을 했죠. 어제 만든 자료네요. 보면은 이탈리아 증시의 그 현재가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이제 한 2월 4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탈리아가 여러 국가 중에서도 이란과 더불어서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만큼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또 이후서부터는 조만간에 어떤 그 매도의 극점 역시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증시 역시도 결국은 이제 그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실체, 어떤 그 악재 어떤 그 실체 본질이 아니라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일시의 투매 형태로 이제 쏠림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지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이제 그 매매 주체별 동향인데요. 제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
2019년 작년 이제 11월 26일인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21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약 한 5조 5천억 순매도 했거든요. 그런데 매도의 정점은 11월 26일이었죠. 8,575억을 순매도했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7,600억 순매수를 했지만 여하튼 간에 8,500억 가장 이제 매도 규모가 컸죠. 그 이유를 보면 물론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 그 8,500을 넘어서는 그런 매도 규모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한 5일, 6일 정도 지속되다가 그 이후서부터 순매수가 전환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도 이어지다가 매도였던 정점, 매도 규모가 뭐 사상 최대 혹은 대규모로 매도가 이어지면 그 이후서부터는 매도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매도세가 사실 그 감소될 수밖에 이제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어제 그제죠. 3월 9일 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사상 최대 1조 3천억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가까이 9,800억을 순매도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7천억 가까이를 순매도했는데 매도세가 다소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죠.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뭐 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을 감안한다면 한 5일 정도, 6일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 매도세가 외국인들도 뭐 주구장창 매도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도 나름대로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지금 사실 그 주가가 빠지는 것은 우리가 수급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외국인 매도 때문에 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고 혹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어떤 그 한국 증시의 어떤 그 랠리 포인트가 랠리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9일자 이제 개인 동향을 보면요. 개인들이 사실 그 주식을 순매수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기는 확률적으로 좀 많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3월 9일 날 이제 외국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1조 거의 뭐 한 3천억 정도 사상 최대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이제 3월 이제 그 초반서부터는 3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개인들이 이제 그 순매수로 순 매도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력한 어떤 그 랠리가 전개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매매 시점, 뭐 사상 최대가 됐든 하여튼 그 최근에 어떤 그 매수든 매도든 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그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방향과 거꾸로 전환점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오늘 장이 많이 빠지니까 제가 좀 방송을 좀 많이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최후의 보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당 1223원은 8월 6일이었죠. 8월 6일은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간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최악의 구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원화가 급등하면서 달러당 1223원인데 저는 사실 요번에 주가가 이제 폭락세를 이제 뭐 등락을 거듭하지만 폭락세를 보이면서 1223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의외로 외환시장은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의 이제 상위 구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후의 화면에서는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외환시장은 나름대로 좀 이성적으로 전개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강하게 들죠. 강하게 들고 주식시장은 비이성적 공포가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외환시장과 달리 상당부 이제 과매도가 많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거나 혹은 이제 뭐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좀 주식시장이 결국 외환시장을 따라가면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위에 화면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피 종합이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뭐 그 원화가 환율이 상승할 때, 급등할 때 주가가 급락을 했고, 환율이 급락할 때 그 주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2월 25일 이후부터는 차별화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신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최악의 구간이죠. 1223원. 그 아래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어떤 그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 자금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면 최고 상위가 외환시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채권시장, 그다음에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못 올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원화가 절하가 되니까 주가가 오르기 마련이죠. 반대로 원화가 절하, 즉 환율이 인상되는데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환율이 다시 그 절하가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 원화가 이제 그 환율로 하죠. 환율이 이제 그래서 인하가 되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빠지게 됐어요. 환율 시장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반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머릿속이 이제 많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2월 25일 이후서부터는 사실 그 비이성과 공포가 사실 그 과매도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이제 그 거품이라는 뜻이죠.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버블이고 빠질 때는 이제 역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역 버블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환 어떤 신호만 나온다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상해 종합 지수하고 이거는 아까 잠깐 이제 봤죠. 제가 이제 요거는 좀 그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만든 자료, 어제 그제 만든 자료가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상해 종합 주가 지수고 이제 그 아래가 이제 이탈리아 지수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지수에 오늘 새벽에 이제 종가가 되겠죠. 하루 전거를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탈리아의 그 현재가 저는 이제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2월 3일 혹은 4일과 일치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증시도 최악의 어떤 그 매도의 극점, 그 셀링 클라이막스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는 상해 종합 주가 지수처럼 이렇게 그 가파르게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가 2월 3일 혹은 4일에 중국 상해 지수하고 같다. 메커니즘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좌하단에 보시면 주가의 절대 바닥은 악재의 정점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악의 상상력과 공포감 속에서 찾아온다고 보는 거죠. 매도위에다가 어떤 그 정점에서는 매도세가 일시에다 몰려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극단적으로 더 이상 팔 세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매수를 조금만 이제 가하더라도 주가가 가파르게 이제 그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페스인데, 네페스는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가 저희 회사 주력주 있죠. 몇몇 주력주 있는데, 뭐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그 핵심주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전 방송을 참고하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사실 시장을 지배하는데, 그 삼성자를 우리가 좀 세분한다면 기존의 어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의 성장성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우상향으로 전개가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사태로 인해서 수정 보완을 좀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50조 원을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50조 원을 넘어간다면 무리 없이 하여튼 한 1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 중에서도 좀 더 세분한다면 역시 그 패키징 기술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네페스는 패널 레벨 패키징,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지금 상승 충격 5파동에 해당이 되고 지금 2개월째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향후에도 2개월 내지 3개월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이 뭐 어느 정도만 적정선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뭐 한 33,000원에서 한 34,000원 사이 정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갭 지지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인 어떤 그 분석에서 갭 분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갭 분석 중에서도 특히 돌파갭 혹은 급진갭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좀 길게 보신다면 뭐 우리가 굳이 연봉까지는 필요 없어도 월봉, 최소한 한 주봉 정도로 우리가 주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한 8% 가까이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혼조 국면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예전에 이제 한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지난 2월 달에 이제 그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이제 뭐 박스권 혹은 혼조 국면을 봐야 되겠는데 뭐 여하튼 간에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시장 상황,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뭐 혹은 이제 코스피 시장 감안한다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요. 내일 마이너스 정도라면 사실 그 박스 하단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량 지지선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대량 거래 위에서 주가가 관리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가 깨지면요, 이때 이제 저희는 그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은 그 매집 세력들이 어떤 평균 매수 단가가 깨지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힘들어지지 않나. 물론 이제 커다란 흐름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강론상으로 뭐 유튜브를 제가 매일 하는 뭐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의미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시세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래량 지선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지선을 저는 뭐 지킨다고 봅니다. 지킨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참고하시게 되면 우리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SFA 반도체인데요. SFA 반도체가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2월 3일이죠. 2월 3일이 굉장히 2월 3일 날이 저점이 5,300원인 것 같아요. 5,300원이면 장중에 5,3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돌려놓는 모습이죠. 이날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은 중국이 이제 2월 3일 날 증시가 상장되면서 폭락했던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폭락이라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초까지 좀 낮게 시작했지만 장초에 낮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300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 마켓 임팩트가 컸죠. 시장 추격이 컸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깨지는 모습이고요. 뭐 그 이후에 어떤 그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본다면 역시 그 앞서 AD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 지역이죠. 대량 거래 지역은 제가 한 중간 정도 가격대를 표시한 것 같은데요. 뭐 한 5,000원 정도 전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 정도 선이라면 어느 정도 뭐 지지선을 이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거든요.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매도세가 이제 소멸됨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어떤 거 반전되면은, 하락에 따른 어떤 그 반대급부 차원에서, 하락이라는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렬한 시기가 나오거든요. 주가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증시경원에서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힘든 것은 조정받을 때 지루하고 오래 조정받는데 오를 때는 이제 단방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00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비메모리 어떤 성장성이 어떤 중심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 따라가면서 또 주가가 조정받을 때 크게 거래량 수반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빠지더라도 어떤 그 시간을 좀 우리가 견뎌낸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많이 힘들으셨죠? 여하튼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